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기본 12형식 중에서 특별히 문장의 제3형식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12형식 이론은 제가 가르치는 영어 문장론의 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공부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12형식의 3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영어가 적어도 부팅이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문장의 제3형식에 대해서 주로 배울 것인데요. 이 3형식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제1형식 및 2형식과 이 제3형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2형식 강의가 좀 버겁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앞으로 가셔서 제가 올린 강의 12강과 13강을 처음부터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12형식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먼저 문장의 제1형식은 주어 플러스 완전자 동사의 단 2개의 주요소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문장입니다. 제1형식 문장이 주로 나타내는 내용은 주어의 몸동작과 주어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의 제2형식은요. 주어 플러스 불완전자 동사에다가 주격 보호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장입니다. 제2형식 문장이 주로 나타내는 내용은 명사 보호를 쓸 때에는 주어의 이름과 직업, 신분을 나타내고 형용사 보호를 쓸 때에는 주어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 제2형식 문장인 겁니다. 이 제1형식과 2형식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면 둘 다 자동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1형식은 완전 자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 뒤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문장의 제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즉 개사를 쓰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완전 자동사를 쓰는 1형식과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장의 기본 12형식 중에서 자동사를 쓰는 형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제1형식과 문장의 제2형식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형식부터 나머지 12형식까지는 전부 다 타동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자동사가 제1형식에 쓰는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이고 문장의 제2형식에 쓰는 자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문장의 제3형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문장의 제3형식이란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즉 영어로는 주어인 subject와 동사인 verb와 목적어인 object, 이 말을 줄인 말인 S 플러스 V 플러스 O 형식의 문장을 문장의 제3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적어는 우리가 앞의 12강에서 이미 자세히 배운 바와 같이 주어가 일으킨 동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타동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타동사만이 목적어를 가지며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가 일으키는 그 사건은 발생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A번,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주어 I가 일으킨 타동사 love의 동작을 you라고 하는 목적어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you는 대명사지요. 그 다음에 B번, she likes me.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주어인 she가 일으킨 likes라는 타동사의 동작을 me라는 목적어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e도 인칭 대명사 맞죠? C번, they hate him. 그들은 그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도 주어 they가 일으킨 hate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him이라는 대명사 목적어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we have a lot of money.
우리는 많은 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도 주어인 we가 일으킨 have라는 동작을 목적어인 a lot of money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 lot of money는 명사지요. 그 다음에 2번 he knows Tom. 그는 탐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주어인 he가 일으킨 knows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탐이라는 목적어가 받고 있는데 이 탐은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가 맞죠? F번 보겠습니다. The hero killed his enemy. 그 주인공은 그의 적을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인 the hero가 일으킨 killed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his enemy라고 하는 목적어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his enemy는 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번 I had some hot coffee. 나는 약간의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주어 I가 일으킨 had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목적어인 some hot coffee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커피는 명사지요. 다음에 H번 Tom married Jane yesterday. 탐은 어제 제인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주인공인 탐이 일으킨 타동사인 married라고 하는 이 동작을 목적어인 제인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인은 사람 이름이니까 또 명사죠. I번 보겠습니다. He likes to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 치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 경우에는 주어 he가 일으킨 likes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to play the piano라고 하는 명사구, 즉 투부정사 구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번 I like playing tennis. 나는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어 I가 일으킨 like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playing tennis라고 하는 동명사가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K번 I believe that he'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는요. 주어 I가 일으킨 believe라고 하는 타동사의 동작을 이 that he's honest라고 하는 대절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절은 목적어로 쓰인 절이니까 명사절이 되겠죠. 앞에서 사용된 타동사는 보호가 없이도 사건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가 없이도 사건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완전동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삼형식을 만드는 동사는 완전동사이면서 동시에 목적어를 꼭 가져야 하는 타동사이므로 이것을 완전타동사라고 합니다. 즉 완전타동사는 삼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가 됩니다. 삼형식은 주어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동작만 목적어에게 전달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에서 본 예문들의 경우를 보면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동명사, 명사절 등 모두 명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의 용도에 따른 종류는 앞에서 보인 것들과 같은 일반 목적어와 그 밖에 동종 목적어나 재귀 목적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예들을 보아주세요. 먼저 동족 목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족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와 목적어의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경우에 그것을 동족 목적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예문 A를 보겠습니다. I slept a sound sleep. 나는 고운한 잠을 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slept는 원형이 sleep이죠. 그런데 목적어도 명사인데 sleep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의미도 잠을 자다 그 다음에 잠 이렇게 해서 그 의미도 그 뿌리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국 삼형식 문장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만으로 치면 밑에처럼 일형식 문장으로 바꿔서 I slept soundl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운히 잤다. 보세요. 나는 고운한 잠을 잤다나 나는 고운히 잤다나 의미상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쓸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밑에처럼 I slept soundly 이렇게 쓰는데 이 위에처럼 I slept a sound sleep 이렇게 쓰면 이것은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어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 이 위에 있는 문장처럼 동족 목적어를 사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B번 She lived a happy life. 그 여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소리고요. 이것을 평어체로 쓰면 She lived happily.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땐 이렇게 쓰고 이야기책 같은 데서는 위에처럼 이렇게 동족 목적어를 사용한
문학적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C번 Mary smiled a bright smile. 메어리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 소린데요. 이 말도 평어체로 쓰면 밑에처럼 Mary smiled brightly. 메어리는 밝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D번 I dreamed a sweet dream. 나는 달콤한 꿈을 꾸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말도 평어체로 바꾸면 I dreamed sweetly. 나는 달콤하게 꿈을 꾸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2번 She sighed a deep sigh.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평어체로는 She sighed deeply. 그 여자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F번 They fought a good fight. 그들은 멋진 싸움을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들어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평어체로 고치면 밑에처럼 They fought well. 그들은 잘 싸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G번 He didn't die a happy death. 그는 행복한 죽음을 죽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불행하게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을 평어체로 고치면 He didn't die happily.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 죽었는데 아주 불행하게 죽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요, 이 문장을 말이죠. 이 부사만 앞으로 이렇게 문드로 옮겨가지고 happily he didn't die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위의 문장은요, 이 happy가 똑같은 부사지만 문장 뒤에 붙임으로써 앞에 있는 di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됐고 이 밑에 문장은 이 happy가 똑같은 부사지만 문장 맨 앞에 붙여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꾸며주는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의미가 변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변화가 되냐면 위의 문장은 그가 죽었는데 그나마 행복하게도 못 죽고 아주 불행하게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문장은요, 다행히도 그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것을 어느 자리에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위치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직독직해니 뭐니 해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은 절대로 그것을 정확한 뜻으로 우리가 접근하거나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영작은 더더욱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귀찮지만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재귀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귀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도로 주어 자신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이 재귀 목적어의 특징은 끝에 self가 붙죠. 여기에서 이 self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몸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따라서 인격을 대표하는 인칭 대명사인 I, my, me, you, your, he, his, him, she, her, they, their, them 등과는 이런 점에서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Jack wanted to die, so he killed himself with his pistol.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은 잭은 죽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권총으로 그 자신의 몸을 죽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he는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himself는 이러한 인격을 가진 자기 자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살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조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Jack hated Ted, so he killed him with his pistol. 그랬습니다. 잭은 테드를 몹시 미워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총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요, 이 he와 이 him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he는요, 잭이고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인 him은 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을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 그림들과 같이 됩니다. He killed himself 하면은 그가 그 자신에게 총으로 이렇게 셀프 서비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였으니까 결국 자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에는 He killed him이라고 그랬죠. A라는 he가 B라는 him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결국 이것은 남을 죽이는 살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목적어의 셀프가 붙은 재귀 목적어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예문 봅니다. She seated herself on the sofa. 그 여자는 소파에 그녀 자신의 몸을 앉혔다 이 소리가 되니까 결국은 앉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C번 She loves only herself.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가 매우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Devon, he is not himself today. 이 경우는요, 특별하게 비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이는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그는 오늘 원래의 그 자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결국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Jane accustomed herself to rising early.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은 제인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그녀의 몸을 익숙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뜻은 일찍 일어나는 데 습관을 들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F번 보겠습니다. He applies himself to improving his skill in music. 이 말은 he devotes himself to improving his skill in music.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그는 음악적 기량의 향상에 그 자신의 몸을 바친다 이 소리니까 전념한다는 뜻이 되지요. G번, Jack prided himself on his big property. 잭은 그의 큰 재산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뽐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잭은 그의 큰 재산을 자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H번,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last night. 그들은 어젯밤에 파티에서 그들 자신의 몸을 즐겁게 했다가 원래 뜻인데요. 이 말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이래가면서 그들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면서 보내는 것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젯밤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 되는 것입니다. I번입니다. Mary dressed herself up for the party last night. 메어리는 어젯밤에 파티를 위해서 그녀 자신에게 옷을 잘 차려 입혔다가 원래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뜻은 결국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결국은 옷을 잘 차려 입었다는 뜻이 되겠죠? J번 보겠습니다. I overate myself this morning, so I have a stomach ache now. 직역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 나 자신을 너무나 많이 먹게 했다. 즉 과식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K번, I overslept myself this morning, so I was late for school. 나는 오늘 아침에 나 자신을 너무 재웠다. 즉 늦잠 잤다.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어에서는 인격체와 인격체가 가진 살아있는 이 몸을 이분화해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여기 J번과 K번을 한번 볼까요? J번은 자, 나라는 사람은 나의 지금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myself는요, 본능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내 몸은, 즉 내 입은 좀 더 먹고 싶다고 하고 나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더 먹으면 배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꼭 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나와 그 다음에 살 빼려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와 둘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둘이 싸우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이 아이가 먹으면 살 못 뺀다고 참자는 나고 그 다음에 이 마이셀프는 무언가 맛있는 것이 자꾸 먹고 싶은 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K번 똑같습니다. 이 K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또는 10분만 더 자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5분만 더 자고 싶고 10분만 더 자고 싶은 나는 마이셀프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고 싶죠. 그런데 5분 더 자고 10분 더 자다가는 오늘 틀림없이 지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하는 나는 아이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영어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문장들은 몇 형식일까요? 또 그 뜻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A에서 D번의 예문들은 오직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서로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A번 I believe in you, B번 I believe you. 두 개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B번의 A 봅니다. I know about him. 다음에 B번의 B번 봅니다. I know him.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 A의 A번 예문은
I believe in you 그랬죠. 일단 이것은 몇 형식이냐면 1형식입니다. 이때의 believe는요 자동사로 쓴 말이에요. 그러면 in you는 뭐냐면 이게 부사구지요. 자동사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너라는 사람을 믿는다, 또는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너의 인격을 믿는다, 이런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번은 I believe you 그랬죠. 이때에는 타동사가 되고 이것은 3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형식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했습니까? 의미가 바뀐다고 했죠.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경우에는 나는 네가 지금 한 그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건데 이 밑에 표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진 않아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적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I believe you의 경우에는 네가 지금 한 말을 믿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A번과 B번은 이렇게 작은 전치사 한 개 차이밖에 없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B번은 그럼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이 B번의 A, I know about him은요 이게 일단 몇 형식이냐면 1형식입니다. know가 여기선 자동사고요. about him은 부사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I know him 했죠. 이 경우에는 know가 타동사고 형식은 3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I know about him은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알듯이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처럼 I know him이라고 쓰는 표현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안면이 있는 사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 까닭에 이렇게 전치사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단지 형식의 차이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치사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이런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미리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C번에 A 보겠습니다. He shot at a bird. B번 He shot a bird. 그 말이 그 말 같죠? 뭐가 다를까요? 자, 이 A번은요 1형식이고요 여기서의 shot은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B번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고 이 shot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3형식 동사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이 주어하고 동사는 직접 만났는데 동사와 목적어가 지금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 있죠. 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끼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끼어 있고 밑에 거는 전치사가 안 끼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주어가 이 동사의 동작을 일으키고 그 동작이 목적어에게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3형식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동작이 목적어에게 전달되면 이것을 3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B번과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 되냐면 그는 새를 쏘았다인데 이것은 결국 쏘아서 맞췄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he가 shot 즉 쏘았다고 하는 물리적 동작이 a bird에게 직접적으로 100% 전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겠죠? 새가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A번은 어떻게 되느냐면 he가 shot한 거는 직접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작이 a bird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무슨 뜻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필터가 돼가지고 이 필터링이 된 그만큼의 에너지만 이 a bird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shot은 이 B번 같이 타동사로 쓰던 말인데 여기선 이렇게 자동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명구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이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원래는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어였는데 여기서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붙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일으킨 shot이라는 동작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내용대로 변형해서 이 목적어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그는 새 한 마리를 겨냥해서 쏘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겨냥해서 쏘았다고 해서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 그런데 이 B번은 그는 새 한 마리를 쏘아서 맞췄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맞췄다는 뜻을 따로 쓰지 않아도 이것은 he가 일으킨 샷의 동작이 a bird라는 목적어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가 맞았다는 뜻이 되지만 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그가 새를 향해서 쏘기는 쏘았지만 그 새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D번의 A 보겠습니다. I've heard of him. B번 I've heard about him. C번 I've heard him. 그랬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A번과 B번은 자동사로 썼으니까 1형식 문장들이고요. C번은 3형식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긴 타동사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일단 여기서는요, C번부터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C번은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A번은 뭐냐면 I've heard of him 했죠. 이것은 나는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것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I've heard about him. 이것은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들어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of라고 하는 말이 일부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고 about은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다 보니까 지금 주어가 일으킨 이 동작이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이 전치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 전치사의 의미만큼 영향을 받아서 그 전치사의 목적어에게 전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없으니까 보세요. 그 동작이 직접 전달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말이라고 전치사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음에 이 F 예문들도 동사의 의미가 서로 비슷한 말들이고 역시 오직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뿐입니다. 그렇다면 각 쌍의 문장들은 서로 비슷한 뜻일까요? 다르다면 서로 또 어떻게 다를까요? 2번에 A번 보겠습니다. I looked at her. B번 I saw her.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일까요? 다르다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번은요, 이 looked가 자동사고요, B번은 saw가 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A번은 1형식이고 B번은 3형식인데요. 무엇이 다르냐? 일단 여기서는요, B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형식 타동사로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 시야에 그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 시야에 들어오니까 눈에 띕니까? 안 띄입니까? 눈에 띄어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가 내 시야에 들어옴으로써 그냥 보여줘서 본 거죠. 그런데 A번은 무슨 뜻인가 하면 I looked at her 했죠. 이것은 내가 일부러 의지를 발동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보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B번은 그녀가 내 시야에 들어옴으로써 보여줘서 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볼 땐 이렇게 자동사를 쓰고요, 의도와 상관없이 보여줘서 볼 때에는 타동사를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F번의 A 보겠습니다. They looked for the boy. B번 They found the boy. 두 개가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그냥 해석만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They looked for the boy 하면은요, 이것은요, 그들이 그 소년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소년이 지금 실종이 됐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년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두리번 일부러 찾아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동사죠. 형식은 1형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이러한 인지 감각에 관련된 동사를 쓰게 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그 감각을 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look for를 썼으니까 어디 있는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그 소년을 찾아다녔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여기 전치사가 껴 있을까요?
그들이 그 소년과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죠. 예, 따로 있습니다. 왜 따로 있습니까? 찾질 못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뜻이 되고요. B번은요, They found the boy 했죠. 그들은 그 소년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찾아냈으면 그들과 그 소년이 같이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같이 있겠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을 쓰게 되면 주어가 일으킨 동작이 목적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자동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어가 동작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동작이 그 목적어에게는 항상 이렇게 전치사를 통과해서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목적어에게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보기는 보는데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보겠죠. 그만큼만 더 보이에게 영향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자동사로 되게 되면 주어와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따로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타동사가 되면 그 영향이 직접 이 목적어에게 미치기 때문에 they가 found라는 이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 이 they와 더 보인 목적어가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으로서 오늘 문장의 제3형식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1편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네 번째 강의도 모두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